나는 솔로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특별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뭔가 불편해지는 순간이죠. 웃음소리가 껄끄러워진다거나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느낌이 안 좋아집니다. 저는 이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24기 순자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심각하게 큰 사고를 치지 않는데 왜 점점 시청자들은 순자를 보면서 웃음소리 듣기만 해도 싫다는 반응을 보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그녀가 사고를 쳤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순자가 보이고 있는 패턴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어딘가 쎄함을 느끼는 그 구조, 신체 언어와 각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때 함께할 짝을 고르는 장면부터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저와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와 맨 처음에는 서로 자기소개를 할 짝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재밌는 게 있다면 제작진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슬쩍 어딘가를 보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왜 재밌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신과 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있다면 반대로 순자는 이 시기 영식을 골랐던 암묵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는 25기 영자를 쳐다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시선은 욕망의 표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상대를 선택한다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코트 여밀기를 하고 있는 18기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호감 반응이에요. 케이스는 많지는 않긴 한데 나는 솔로 21기 영호님이 당시에 21기 옥수님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양쪽 코트를 여미는 동작이 나옵니다. 지금 케이스로 따지면 한 2개, 3개 정도? 또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본방 때 나는 솔로 27기 영호님이 27기 옥수님이 3화 때인가 4화 때 칭찬을 하거든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영호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쪽 코트를 또 여미는 지금 18기 영호님과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기대를 한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18기 영호님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죠. 25기 영자가 아닌 25기 순자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도 지금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긴장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호감 반응인 코트 여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기 영식님도 자기도 모르게 코트를 계속 여밀거든요. 이와 같은 신체 언어적인 동작을 통해서 호감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긴장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솔직히 이 판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반응이 그렇게 특정한 순간에 전후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첫인상 선택을 했을 때 후반부에 순간 25기 순자님이 자신을 선택했을 때 영식이 왔구나 뭐 어쩌라고 라는 눈빛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할 상대를 고르는 장면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다 모두 부르짖는 게 여자들은 20기 영식님 말이죠. 그래서 입술을 매만지면서 요것도 호감 반응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매만지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채식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약간 좀 채식의 기준이 모호하긴 해요. 물론 이제 다양한 기준으로 나름대로 채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대창이나 막창, 곱창 같은 걸 못 먹거든요. 그러면 저도 채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좀 버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채식 문화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탐정님들에게는 다 먹으면서 채식을 한데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익스 순작하고 있는 요 무의식적인 신체 동작, 이렇게 입술을 옆으로 매만지는 동작은 현재까지 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호감 반응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순자가 어느 정도로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정말로 호감 반응인지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한다 해놓고는 신체 동작이 만약에 별 관심 없는 신체 동작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녀가 좋아하는 건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케이스로 모아둔 걸 한 4건 정도 됩니다. 요 4건 정도다가 좀 전반적으로 호감일 때 나왔던 반응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환승연의 포에서 당시 관심 있었던 유식님 앞에서 보여줬던 현지님이 나는 솔로 28기 영숙님이 영수님을 선택하고 난 후에 나갈 때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채식 순자님 나는 솔로 27기 순자님이 당시에 관심 있었던 3화 때 첫 데이트 때 영식님 앞에서 보여줬던 동작 등 조금 호감일 때 이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녀의 반응이 저는 진실 반응이다. 진짜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이거는 확인 안 해도 느껴지는 거긴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저는 조금 이제 인간의 신체 언어를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추론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체이순자는 이제 자신은 20기 영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고 있고 다시 원래대로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장면에서 또 재밌는 게 있다면 자, 우리 떡대 아저씨의 반응이죠. 이 떡대 아저씨는 체이순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영자를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면 체이순자가 지금 나가면서 이제 그 표를 뽑아야 되는데 뽑는 걸 안 보고 옆을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솔로가 제일 장수한 프로그램이 한데 제 기억상 사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뽑는 거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승연애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인
네, 솔로 지역에서 주로 나온 거죠. 여기서 보면 맨날 이제 뽑고 경쟁시켜요. 그래서 승자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고 또 뽑기 시키거나 대결을 시키고 조금 나는 솔로의 요 느낌이 원래는 뭐 랜덤 데이트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했던 거막 그랬는데 조금은 네, 다른 프로그램들의 연프를 먼저 차용을 했거나 아니면 나는 솔로가 다시 옛날에 했던 그 시도를 재시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조금씩 이 연프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자기 실력대로 좀 비트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런 공포기는 솔로지옥 5가 진짜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데이트 상대를 자기소개할 상대를 한 명씩 고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자님이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때 재밌는 게 뭐냐면 영자님이 선택을 할 때 영철의 오른발이 자기도 모르게 비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반응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돌아간다거나 몸이 비틀린다거나 허리춤을 이제 막 끌어올린다거나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데 영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8기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자가 등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살짝 들립니다. 이렇게 굽혀지는 거죠, 무릎이. 그래서 영어랑도 한 번쯤은 얽힐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상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엄지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했거나 긴장을 한 거죠. 혹시 나인가? 혹시 나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소개팅이라든가 아니면 꼭 남녀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래를 한다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을 한다거나 했을 때 특정한 순간에 그 상대방이 단어에 반응하거나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간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순간인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의 심리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조 네버러 선생님의 행동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연쇄살인범을 잡아놔요. 그 다음에 너 어디에다 신체 숨겼어? 네바라야? 아니면 시카고야? 아니면 알래스카야? 뭐 이렇게 했을 때 시카고에 갑자기 피의자가 꿈틀한다? 그럼 시카고라고 우선 잡고 그 다음에 너 여기다 숨겼지? 너 땅에다 숨겼어? 아니면 뭐 지하실에다 숨겼어? 했는데 지하실에서 또 움찔한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돌아간다? 또 체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제 변연계라고 해서 인간의 어떤 파충류였을 때부터 있던 그 감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뇌를 통과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철의 반응, 영과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굽힌다거나 네, 혹은 영철이 자기도 모르게 왼 무릎을 굽힌다. 모두 신체적으로 지금 영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도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순간에 반응하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상철, 뭐 영철, 전부 영자님이 괜찮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25기 순자가 제일 1순위였던 영철은 왜 영자에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조금 외적으로 영자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괜찮은 여자다. 예쁘다라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을까? 진짜 끌리는 거는 순자이고 더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다른 사람은 그냥 딴 데 보고 있거나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유심히 보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통해서도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 건 이제 순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7기 순자님이 순간적으로 나머지란 말을 딱 했을 때 그 영신이 나머지 말이 좀 거시간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잘 짚었다 생각해요. 영신님이 되게 정확하게 봤어요. 굳이 나머지란 말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은 엇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 하진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자기소개 상대로 골라진 18기 영호와 24기 순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24기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화 때 딱 광수님까지밖에 못 봤어요. 이제는 이제 품절남이 되신 광수님밖에 못 봤는데 그래서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24기를 안 봤으니까. 그리고 가끔 이제 제 동영상에서도 제가 좀 많이 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왜 자꾸 24기 채식 순자처럼 웃냐 하면서 이제 댓글이 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채식 순자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몰랐는데 이번 이걸 보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얘기를 길게 해서 이 순자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채식 순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직장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이 트라우마에 가깝게끔 생생하게 확 느껴져서 나라도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채익 순자와 영호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순자가 영호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나는 그냥 본 건데 아니 무슨 자격지심이 있으세요라고 해서 초면인데도 말을 굉장히 세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내가 뭔 말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자격지심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나는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제 영어가 조금 말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격지심 운운한다는 거는 너는 열등감이 차 있는 사람이란 말과 저는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영어도 이제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두 사람이 탁자에 앉아서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뭐 그 정도로 바보 같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순자는 자꾸 자기 할 말만 해요. 영호가 뭐 순자님이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궁금해할까요? 경찰청에 일하는지 뭔지 궁금해할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순자는 자기가 늘 생각해왔던 그 말들만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그 일반 행정, 경찰 행정이라고 있어요. 그 경찰청 안에서도 경찰이 아닌 사람이 이제 행정 업무를 맡는 거죠. 마치 이제 군대에서 구무원처럼 이제 그런 느낌인데 구무원과 공무원이 좀 다른 것처럼 일반 행정과 또 경찰 행정은 좀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순자가 이제 이런저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프랑스어를 자기가 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그 특유의 옹홍홍 하는 그 웃음소리를 딱 내는데 왜 사람들이 이 순자의 웃음소리만 듣고도 기분 나쁜지 알 것 같아요. 순자가 웃을 때는요 남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슈벨롱.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중에 연애를 했을 때 우리 영호님이랑 연애를 한다 해봅시다.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영호님이 이제 장난치면서 슈벨령 이러면서 똑같이 욕을 하면 순자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겠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영호가 반박을 하겠죠? 너는 되고 왜 나는 왜 안 돼? 그리고 나도 그냥 농담한 거야. 너가 저번에 농담했던 것처럼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순자는 내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괜찮고 본인이 기분 나쁜 건 안 된다는 그 태도가 은연중에 계속 깔려요. 자신에 대해서 처음에 걸어왔을 때 이제 영호가 뭐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자격지심이냐고 내가 그냥 보는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영호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아닐까요? 자격지심 있는 거는 내가 아니야 바로 너 아니냐고 아니죠? 그래서 인정해요. 뭐 약간 허영심에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를 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공공기관에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너무도 그 심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뒤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영호가 이제 나는 귀엽고 생글생글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살짝 시선이 멍해지는 약간 눈에 초점이 풀리는 거죠. 영호가 아닌 이거 내가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겠죠. 풀리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말에 전대하면서 이제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순자가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40대로 가면 남자로 잘 안 느껴져서 라는 말을 끝으로 순자는 영호에 대해서 애매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순자의 모습을 쭉 보면서 저는 비록 이제 24기를 다 보진 않았지만 24기도 뻔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이때는 사기에 나오기 전에 본방 때 첫 모습이었으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고 그것은 그 이전에 출연했던 수많은 이제 공무원이나 관련된 사람들 24기 광수도 공무원 출신이었죠. 25기 현숙의 초중반부 모습 존경받을 남자가 좋다거나 혼자서 이제 막 엉뜨 안 해준다고 영철한테 당시 차에서 막 징징대던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비슷한 방식으로 말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당시에 그 나는 솔로 사기에 출연했을 때 24기 영식을 24기 영수와 같이 매겨버렸던 그쵸 같은 이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7기의 모습 영식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은 공무원인 영호도 마찬가지죠. 이제 3화 때 데이트를 하면서 막 옥순이 자기를 안 골라주니까 처음부터 옥순은 뭐 저쩌고 나는 이전에 연애할 때 100% 순수한 마음으로 안 했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짜치는 말을 했던 그 모습과도 전 유사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무원들 공통적인 흐름들을 지금 24기 순자가 보여주고 있죠. 바로 뒷담화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세게 해요. 본인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이 툭툭 해요. 자, 그럼 이제 왜 순자는 그렇게 하느냐? 예전에 제가 비슷한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는 단순히 순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다른 공무원 출신인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이죠.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전제가 맞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표현대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괜찮은데 일부 공공기관에 사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회사가 그렇게 만든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사기업도 공기업도 그렇고 뒷담화하고 그런 문화는 똑같아. 특히 여기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안정성이라는 그 혜택을 누리는 대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생에서 앗아가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적어도 사기업은 잘릴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도 해요. 그 불안감을 안고 가기만 한다면 사기업이든 아니면 프리랜서든 뭐든 간에 내가 한 만큼 나와요. 근데 공기업은 공공기관은 그게 안 돼요. 되기는 해.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정말 비정해져요.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도 굉장히 적어. 왜냐하면 연공서열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급에 입직을 해서 몇 급이다. 그럼 몇 년 뒤에 승진한다? 또 몇 년 뒤에 승진한다? 이런 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지만 그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뒤집어 말하면요.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는 그 기준이 정말로 내가 내 실력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평판이 얼마큼 좋냐에 따라서 갈려요. 사기업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느 기업이나 집단 조직 생활은 결국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정말 심해요. 거의 평판이 거의 모든 거예요. 오죽하면 시험의 결과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틀어 버려서까지 위에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선출직이 꽂아 넣는 사람들이 승진이 될 정도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말 잘 듣고 자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는 사람들을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 특히나 좀 의회나 이런 정치인들과 같이 일해봐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똑같아요. 시청이나 구청도 그렇고 인맥, 인간관리가 더 중요해요. 뒤집어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것이 다른 기준에 내가 얼마큼인지 샤바샤바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요 인간은
두 가지 길밖에 선택을 못해요. 똑같이 나도 샤바샤바를 더 잘하거나 남을 끌어내리거나.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1번이 아닌 2번을 택합니다. 1번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샤바샤바를 잘한다는 거는 막 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간담회하고 그럴 때 다 쫓아다녀가지고 술 먹어 어쩌고저쩌고 왜 계속 샤바샤바하고 손 비비고. 저는 이제 그거를 예전에 회사에서 보면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이 다 정치질하는 건 똑같네라는 걸 배울 정도로 뼈저리게 그거를 봤을 정도로 첫 번째 길 샤바샤바를 열심히 한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끌어낸다라는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는 그걸 30년 동안 반복하시면 돼요. 남는 게 없어. 진짜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퇴사하고 다들 왜 할 게 없다고 하는지가 뭐냐면 편해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나가서 내가 할 게 없어. 밖에 사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점도 있죠. 진짜 자칫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 힘을 혼자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하다못해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뭘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힘이 길러지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정년이 다 보장되고 내가 60살까지 버티기만 하면은 연금이 나오는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다 하게 되고 남들처럼 똑같이 하는 게 되고. 근데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서도 욕심은 생겨. 난 좀 빨리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정치질하거나 정치질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24기 순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두 번째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27기 영식 등 다른 유사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눈은 저 위에 있어. 욕심은 많아. 예. 예를 들어서 선수도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겨우 뭐 공무원 주제, 약사를? 아니면 뭐 의사를? 뭐 그런 비난. 욕심은 저 위에 있어. 반대로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 욕심을 풀 기회는 없어. 무조건 나는 이득을 봐야 돼. 예. 무조건 나는 조금 노력해서 정치를 샤바샤바 손 비벼갖고 더 빨리 올라가야 돼. 예. 아니면 그런 사람들 열심히 끌어내려야 돼. 뒷담하고 흉보고 틈만 나는 대로 모임 나갈 때마다 걔는 말이야 하면서. 제가 가장 빨리 뒷담화를 봤던 게 최근에 이제 퇴사하고 나서 강릉에 알콩이를 떠나보려고 이제 여행을 갔을 텐데 옆에 이제 강릉시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앉은 거예요. 단 1분 만에 그 김선태 충주맨을 욕하는 1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딱 자리에 앉고 수저 깔고 뭐 형님 하면서 또 뭐 이제 친목질하고 그 특유의 공무원 그 친목질 있어요. 어차피 본인들 퇴사하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인데 뭐 형님 잘 지내시죠 팀장님 하고 딱 그 각자 전화 한 번 하고. 야 걔는 말이야 김선태는 건방지게 말이야 XX가 욕 섞으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왜 얘한테 겸직 허가를 냈냐는 거예요. 왜 얘가 겸직 허가를 안 냈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안 커서 나갈 일도 없고 우리 연부를 지를 일도 없을 텐데 라는 말을 딱 하는 걸 듣고 신문 기사의 말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막 오죽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그 충주 씨는 얼마나 이제 두들겨 팼겠어요. 지가 뭔데 팀장 자리에 벌써 앉아갖고 저렇게 유명해지고 밖에 나와서 몇백 배 월급을 며칠 만에 벌고. 그거를 제가 생중계를 했고 그 모습은 저는 24기 순자나 이 방송에 나왔던 다른 공무원 출신들, 공공기관에 일했던 그 출신들의 사람들의 모습과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크게 비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능력이나 시험의 기준으로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닌 정치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뭐 이제 되게 유명해져서 정치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뭐 구청장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높은 자리에 꽂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사람을 다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뭐가 바뀌면요 전부 다 막 물갈이가 막 돼요. 갑자기 이전 정권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은 저 멀리죠. 안 보이는데 뭐 사업소 같은 데 팔려가고 열심히 이제 같이 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푼 사람은 또 열심히 나는 좀 약간 쪽인데 쪽이 또 오네요 하면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또 로비를 하고 막 그래요. 보이지 않게 열심히 술 먹고 시장님 좋아하시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인사 발령 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인사 과장 어디 뭐 국장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꽂아놓기를 바래요. 자기 사람을 놓고 싶어 한 거죠. 그 꼬라지를 제가 4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매 순간마다 계속 갈려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능력이 정의가 바뀌어요. 얼마큼 윗사람들에게 비위를 잘 맞춰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뒤집어 말하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행정A라는 말이 공무원이라는 말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아무나 다 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개나 소나 집어넣어도 전 돌아간다 생각해요. 되게 비판적으로 저는 모르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있으면서 제가 입사를 했을 때 그 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만 있으면 당신은 여기서 이 회사에 있는 거 다 배운다.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야. 뭡니까?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라인을 서던가 라인을 찾던가 아니면 그 라인을 끌어내리던가 둘 중 하나를 너가 선택하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몰랐지. 인간관계를 하니까 사람들 잘 보이고 예의 바르고 그런 건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빨리 라인을 네가 찾아서 샤바샤바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은연중에 그 회사 특히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짜져 있어요. 뭐 겉으로는 뭐 능력을 보니 뭐니 하지만 아니에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후적으로 정당화가 됩니다. 내가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승진이나 이런 거는요. 뭐 다른 뭐 다면평가니 뭐 인성평가 해가지고 면접인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아요. 이미 구조적으로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그 뭐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선출직이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짜져 있어요. 동시에 이 구조를 노조라든가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단합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다 끌어놔요. 그래서 노조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선거하면서 쟤는 뭐 A 지부장 라인이다. 쟤는 뭐 B 노조 지부장 라인이다 하면서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위에 어떤 본질적인 그 모순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막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노조의 간첩을 심리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단합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공공기관은 그것을 이제 규정으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욕하거나 나도 샤바샤바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승진하는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윗사람한테 제일 윗대가리한테 잘 보이면 끝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령 순자도 비슷했을 거예요. 오면서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했는데 나 말고 되게 엉뚱한 사람이 승진하는 걸 보게 되면 순자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겠죠. 욕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욕하면 직장 동료끼리 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나한테 그 화살이 돌아가요. 야 쟤는 몇 년 전에 저랬다더라. 또 돌아요. 또 스트레스 받아. 지들은 안 그런가? 하면서 또 공격해요. 거들을 하고 하지만 뒤만 딱 돌아서는 순간 서로 쌍욕하고 서로 공격하고 뒷담화하고 안 좋은 소문 만들고 몇 년 전에 했던 거 막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권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쟤는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끔 하고 그 뒷담화 문화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요. 지들끼리 싸우고 적대하고 본질적으로 승진의 기준이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아닌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어쨌든 내가 정년까지 버텨야 된다고 순자도 생각했고 다른 공무원들 생각하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게 공격하는 게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해도 욕을 먹는데 내가 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보고 열심히 하래. 위에 있는 애들은 맨날 탱자 놀아요. 맨날 유튜브 보고 막 그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영웅소리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낼름 내가 열심히 차려놓은 밥상 이제 낼름 먹고 나 이제 관리자 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요. 그것들을 그 사람들도 이제 젊었을 때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군대에서 병장이 일병 때는 내가 병장이 되면은 난 달라질 거라 했지만 보상 심리라 그런 심리로 해서 다시 병장이 된 순간 일병한테 똑같은 부조리를 시키는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사기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정말 뼈를 갈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시도했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끌어내려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끌어내리냐? 야, 영웅소를 무시하냐? 네가 그럴 짬바야? 라는 말로 우리 그 군대에서처럼 다시 쭉 끌어내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흑화하거나 떠나요. 흑화하는 사람들은 순자처럼 이제 뒷담화의 전문가가 돼서 이제 계속 불만을 토하고 욕하고 다니고 폭주하기 시작해요. 그런 태도가 방송상에서 저는 순자가 자신도 모르게 묻어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즉 순자는 한 번도 외부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본방이 나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봐서는 순자는 이미 그 환경에 젖어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상한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상한가가 아닌 똑같네. 늘 그렇지 뭐 저렇게 욕하는 거 내가 잘 안 되게 하려고 저렇게 욕하는 거겠지라고 특유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들스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저는 그녀가 실제로 크게 변하지 않거나 지인과 같이 말을 툭툭하는 그 습관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건 사실 제 서브 채널인 정치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죄송해요. 근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제 시선에서 봤을 때 왜 순자가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봤을 때 왜 그들이 굉장히 본인들은 우아하고 고상한 척 보이는지요? 설명이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순자도 뭐 프랑스어를 배우니 봉조 뭐 이러니 뭐 채식을 하니 그러잖아요.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 자기 인생이 무의미하면 무의미할수록 인간은 집요하게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든 가리려고 해요. 굉장히 나는 우아하고 고사하고 또 암묵적으로 쟤는 나보다 빨리 승진하고 나보다 성과금도 잘 받지만 그러나 나는 실제로 쟤보다 우월해. 악규정전에 나오고 있는 그 악규처럼 자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순자도 그 습관대로 저는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자의 그런 행동은 순자가 진짜 악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 그 구조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덕담하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차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 집 자랑하고 뭐 어디 사십니까? 저는 뭐 분당에 사는데요. 집이 좁아갖고 맨날 이런 얘기하고 정치인들이랑 함께 있다 보니까 정치인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고 행정과 정치가 밀접한 이유기도 해요. 분야는 다르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순자가 집요하게 나는 채식주의자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집요하게 말하는 이유 또한 실제로는 그녀가 그렇게 우아하거나 고상하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가리고
동시에 그것이 그 회사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 안에서 들었던 수많은 화법대로 얘기를 할게요. 정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괜찮을지 모르나 일부 소수의 독특한 공무원들이 물을 흐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일부의 비율이 9대 10인지 9대 51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일부가 오히려 다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정말 순자고 제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불가능한 걸 다시 한번 좀 첨부를 드리면서 공문에 늘 나오고 있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또 그 별표 딱딱딱딱딱 붙이고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네, 공무원들이 늘 빠져나가는 방법이죠. 책임 안 지는 방법인데 자, 그 말도 저는 이제 똑같이 역으로 쓰면서 제가 왜 순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랑 좀 비슷해요. 순자도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이 문화에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4년 일해 보니까 똑같이 돼요. 이제는 좀 이제 퇴사한 지 이제 몇 년, 이제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 그 물이 빠지고 있긴 한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늘 다 정해져 있어. 내가 언제 승진할지는 다 정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몇몇 얌체들은 그런 식으로 쏙쏙 빠져나가갖고 정치인들 이제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온갖 특혜는 다 받아먹고 온갖 더러운 일들은 다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것들을 계속 당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직장을 나가서 내가 할 게 없어. 예. 그리고 그 구조에 포획되고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순자의 이거는 순자 개인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순자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때 본인이 입사했던 왜 저 인간은 왜 저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릴 건데 구조적으로 이 공공기관이나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암묵적으로 능력 지향이 아닌 차라리 무능력하더라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순자가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왜 그녀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웃음을 듣고 경기를 일으키는지, 왜 그녀가 그리고 그렇게 비틀린 말을 할 때마다 우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았습니다. 숨기는 거죠. 웃으면서 숨기면서 동시에 할 말은 다 해. 영어한테도 마찬가지로 자격지심 있어요? 나는 프랑스어 하는데 슈벨롱 날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미묘하게 본인을 올려치고 타인을 깎으면서 또 욕심은 이제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그 욕심을 거기서 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남성 공무원이든 여성 공무원이든 남성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안에 있으면 전문직 어쩌고 외치고 여자들 전문직 외치고, 본인들은 그러면 그 전문직들은 그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요하게 그들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손해를 피하려고 해요. 인간의 당연한 심인데 집요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머 거기 남편은 거기 일한다면서요, 우리 남편은 의사인데 돈도 못 벌고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 우월감과 타인을 깎아내린다는 그 마음으로 회사를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그리고 제 설명을 조금 이해하시다 보면 왜 순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자를 한편으로는 저도 비판하지만 같은 이제 직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도 같이 느껴요. 그리고 동시에 어느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 문화에 내버려뒀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뭐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변명이지 스스로의 삶에 대한 변명이 아니잖아요. 이미 순자도 92년생이가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회사에 있었고, 그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남 이제 뭐 시벨롱 하면서 까고 다니고 본인은 고상한 척 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좀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언짢은 일을 당해도 더 이상 제가 그 사람들을 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콩을 떠나보내면서 좀 그런 것도 크긴 하지만 더 이상 나는 그들과 닮지 않겠다. 특히 제가 공공기관 일하면서 너무 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당한 게 너무 많기도 했고, 진짜 신규 때부터. 근데 이제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순자도 그렇고 공공기관을 이제 나오거나 좀 다른 또 조직 문화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순자의 모습은 27기 영식과 너무 유사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뭐 25 현숙 등 다른 공공무원들과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기도 하고요. 너무 끔찍하네요. 과거에 저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모락모락 나게 해주는 우리 순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우리 영식과 또 17순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약간 저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있는 듯 하면서도 후반부 가면 이제 영식이 또 드리프트를 해서 영자하게 틀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조금 17순자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영식을 되게 호감 있는 눈빛으로 보긴 하는데 글쎄요, 조금씩 영식이 틀죠. 그리고 무엇보다 영식이 순자랑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영식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좀 영식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자면 좀 본방 때 기준으로는 우호적이진 않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본방 때 기준으로 네, 현순이에게 편지를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2화 때의 모습인데 영식이 일방적으로 막 정해요. 그러니까 같이 장 보러 갈 때 뭘 사러 가냐의 장면에서 영식이 막 이건 이걸 사야 되고 저건 사야 되고 하면서 당시에 영호의 말을 이제 껐거든요. 끊어버리고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궁금하신 분은 2화 초반부에 보면은 그리고 1화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영호의 표정이 정말 굳어지거든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영호가 순간적으로 자세가 다치면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뭐 장 볼 때 이거 살 거야 저거 살 거야 하면서 뭐 영철이나 영수랑 막 얘기를 하다가 영식이 이제 말을 끊어버리고 아니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건 이거 저렇게 하죠. 이제 자기 생각만 막 얘기하니까 현수한테 잘 보이려고 영호가 더 이상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좀 본방 때는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좀 지금은 어쨌든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편지 신공도 안 쓰고 좀 차분하게 좀 보긴 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17 순자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짓는 표정도 그렇고 뭔가 차분하죠. 원래 이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착착착 쌓여있는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잘 되는 커플들은요. 근데 순자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담담하거나 뭔가 꺾이는 듯한 꺾는 듯한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 뭐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대화가 잘 되면 서로 장난치면서 막 그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이 쌓이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뭐 대충 할게요라고 하는 등 뭔가 미세하게 좀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이후에 자기소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순간적으로 순자가 어디를 보면서 이 반대편 손으로 앞머리 쓰기 하는 반대편 머리 쓰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전형적인 호감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특정한 순간에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순자의 전매 특허인 이제 양머리 앞슬기는 아직 좀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식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 동작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철은 이제 대화가 잘 맞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입술을 다 깨물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뭔가 상철과는 대화가 그렇게 썩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잠깐 나왔던 두 사람의 대화 장면도 그렇고 그러한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때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식이 이제 단기 연애, 장기 연애 이런 걸 막 묻거든요. 그때 순간적으로 순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호가 이제 꼽을 주죠. 아니 그러면 이제 연애 많이 하는 거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라는 말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연애해서 익숙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자 뭔가 옆에 있는 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네 지금도 현엘림이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영식이 순자한테 관심을 갖나? 남사친 순자한테 지금 관심을 갖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자가 영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련 여지가 있기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순자는 옆에 있는 영식을 쳐다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왜 이런 말을 영식이 하는 걸까라고 말이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 18영호가 우리 순자에게 남사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남사친 순자에게 그때 영자는 옆에 있는 영철에게 묻는 게 아니라 순자 혹은 영식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영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영철에게 물어봐도 될걸 왜 굳이 건너에까지 물어봤을까요? 또 의외로 그 질문을 했던 18용호는 사실 순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죠. 채식 순자가 아닌 남사친 순자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가장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해버렸어. 순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17순자는 중간중간 영식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선의 방향으로도 우리는 사람의 욕망을 읽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18영호와 우리 채식 순자가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18영호가 이제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를 해버렸죠. 실제로는 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영호의 마음이 25순자가 맞는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미묘하게 그는 영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름 바꿔 부르는 실수. 눈앞에 상대에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B를 말하는 그 실수는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방송 중에서 요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때도 그 이름을 바꿔 불렀던 그 상대에게 더 관심이 많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완전 엉뚱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름 바꿔 불렀을 때 원래 그 대상이 아닌 내가 입으로 혼명한 그 대상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지금 영호가 하고 있네요. 우리 영호가 조곤조곤하게 잘 패더라고요. 우리 색시순자를 키 안 본다 하면서 은근히 키 컸으면 매력이 이상형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서도 이번엔 조그만 욕심을 내면 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조금 늦었다라고 하면서 이 순자를 유들유들하게 잘 패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순간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영자가 순간 영어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귀를 만지는 동작이 나오기도 합니다. 유심히 보고 있기도 하죠. 순자는 뭐 그렇구나라고 하고 있고
영식은 조금 그 질문이 채식과 관련된 질문이 좀 불편한지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대놓고 묻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영자가 조금 많이 유심히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도 영자는 첫인상을 영호를 선택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또 드리프트를 해서 영식에게 틀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그러한 영철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영자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의 느낌도 그렇고 쟤 뭐야? 실제로 두 사람이 자기소개를 할 때 그 자기소개 준비를 할 때도 영자는 계속해서 입을 가리거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입을 계속해서 가립니다. 자, 이거는 22기 우리 영숙, 여러모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꼬숙이라고 별명을 붙고 있는 22기 영숙이 했던 바로 그 동작과도 유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영숙과 영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빌런들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숙은 입을 가려요. 근데 그 동작을 우리 영자가 영철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는 저는 영자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영철이 태도가 저는 정말로 영자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알아본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우선 예쁘니까 들이대고 본다. 뭐 갑자기 뭐 잘생긴 척, 귀여운 척을 한다거나 뭐 자상한 척을 한다거나, 그것이 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부담스럽고 아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기준으로는 두 빌런과 빌런의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영자는 끝끝내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안 드러내고 영철에게 여지를 안 주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영철은 상대방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외적으로 괜찮기만 하면 어떤 그 외운 패턴을 당시 27기 때처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너무 조급한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내가 이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나랑 안 맞다 싶으면 내 인생의 선택의 주체가 나에게 있어서 외적으로는 괜찮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이 사람은 행복할까? 를 따지는 것이 아닌 가지려고 말하고 소유하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상대방은 소외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 시간은 상대방을 알아보고 아 이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나왔고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까? 는 마음이 아닌 자꾸 플러팅만 해요. 근데 그 플러팅이 플러팅을 위한 플러팅이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당장 옆에 두고 당장 뭐 어떻게 이제 진도를 빨리 빼겠다, 뭐 거의 성적인 진도가 아니더라도 빨리 이제 관계를 서로 호감 순위 1순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영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철은 정말로 영자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늘 해왔던 그 패턴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는 정말로 누군가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연애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누군가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때로는 외적으로 서로 뭐 호감이나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인생을 함께 그렇게 동행하듯이 살아가는 그 관계가 어떤 느낌인지 한 번도 충만함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해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계속해서 자세가 방어적이고 거의 노려도 보다시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옆에 있을 때도 눈빛이 그렇게 썩 우호적인 눈빛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좋지 않은 신호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영자가 정말로 고단수다, 이 친구도 폭스다 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국화랑 좀 다르게 정말 자기 속을 잘 숨겨요. 국화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옆에 있던 백합이 그런 국화의 행보에 대해서 옆에서 아 재밌다 하면서 개꿀잼 하면서 웃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알면서 그냥 백합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아우 재밌네 역시 재밌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관전하는, 동시에 그리고 관전을 당한다는 거는 국화의 속내가 어느 정도 타인에게 읽힌다고 한다면요, 영자는 타인의 속내를 정말 잘 가려요. 지금도 이렇게 영철과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녀의 바디랭귀지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영철에 대해서 다 중립적인 것밖에 없어요. 영철이 뭐 계속해서 영자의 이상형이 자기를 막 끼워 맞추려고 할 때도 아 그래요 하하호 하면서 그냥 넘겨요. 거기에 대해서 아유 뭐 싸가지가 없네 재수가 없네 이런, 아니면 노려본다거나 그런 행동도 없고 그냥 입만 계속 가려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영자의 모습이 영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방 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모습? 당시에 나는 솔로 25기 미경, 영식과 뭔가 잘 된 듯한 말을 하니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막 반말하고 그랬어? 술 한잔 했어요? 응? 나를 질투했어? 더 질투나게 해야겠다. 말 안 해줄 건데 왜 궁금해? 라고 하는 등 이제 거의 막 나가다시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영자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았고, 실제로도 영자는 거의 폭주합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상철한테 뺀찌 먹고 이제 폭주를 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보다 훨씬 이때만큼 즉 후반부 가사에 영자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만큼 영자도 그렇게 자기 속을 잘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뒤집어 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만약에 영자의 지인이라면 조금은 조심할 것 같아요. 자기 속을 쉽게 안 밝힌다는 거는요, 저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철과 대화했을 때 영자의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들도 그렇고 뭔가 본방 때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당시 나는 솔로 25기 본방 때 25기 영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과 유사해요. 아빠 아빠 그러고 영수가 그 어떤 말 해도
영자는 침묵만 하잖아요. 끝까지 최종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영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제 만날 때 지금처럼 팔짱 다 끼고 방어적으로 입을 가리고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그 모습은 영자가 영철에게 보여주는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짜 본질은 어디 안 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영자가 그렇게 본방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자가 영식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처음에는 호감을 갖지만 상철과 영식을 무의식 중에 비교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5기 상철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이제 비유할 때 그 살인자인, 네, 무슨 땡땡년 그 살인자의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런 당시에 제가 리뷰할 때도 이런 상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몇몇 탐정님들은 그냥 농담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살인자 땡땡년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상철이 이런 식으로 그 살인자, 그 가해자의 그 포즈를 취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유족들의 유족이라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에요. 전 여기서 상철이 이제 빌런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도로 아마 다른 사람을 대할 것 같고, 실제로 25 순자와 연애를 라방 때 했을 때도 미세하게 상철은 순자도 잠타긴 했지만 굉장히 좀 깔보는 듯한 태도를 많이 취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 방송에서 뭐 그런 이제 성적인 중형을 받은 범죄자, 뭐 조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 흉내내면서 저 볼펜 먹었습니다 하면은 만약에 제 방송을 피해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상철이 농담자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건 너무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상철과 얽혔던 영자도 저는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얼마든지 저는 앞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영호와 이제 채식 순자가 계속 서로를 자기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면은 진짜 섬세하고 다정한 ISFJ다라고 영어를 하면서 마지막에 순자는 다시 약간 저처럼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농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농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본인을 올려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플러스 남을 내려치면서 본인을 올려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흥흥 하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이제 겹치게 되면서 이제는 순자의 웃음소리만 듣더라도 조익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비슷한 유형을 떠올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영식과 우리 순자가 또 서로를 자기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영식과 순자가 앞에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출연진들도 자꾸 상대편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썩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장면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자, 환승연애 포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X의 자기소개를 이제 읽으면서 서로 이제 눈물을 이제 폭풍같이 쏟아요.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연애를 했다 헤어졌다는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모습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하는 걸, 혹은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딱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순자님은 서로 좋게 얘기해주긴 해요. 그리고 이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영식님이 이제 처음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여자 출연진들이 이제 술렁입니다. 머리를 막 빠르게 넘긴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천수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막 매만지더라고요. 자, 요런 반응도 상당히 재밌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순자가 굉장히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공공기관의 그 사람들과 너무 똑같아요. 남 잘 안 되게 하려고 깎는 모습, 그 모습. 자, 이때 순자가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아니, 무슨 환승연애도 아니고, 이 방식을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돌려가기. 제가 늘 이제 비유적으로 넥스트고 표현하고 있는 이전 직장에서 당했던 바로 그 화법을 우리 순자가 또 27기 영식 때처럼 말 함부로 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공공기관이 일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나중에 정치공학 등 이제 정치를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가 의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순자의 모습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른 출연진들은 이렇게까지 세게 말 안 하잖아요. 지난 연애 이별 이유를 왜 여기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영식이 이제 받아치죠. 규칙 사유는 상대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잘 방어해줍니다. 그래서 영식이 조금 이전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센스가 있죠. 그래서 편지 많이 쓰기, 그리고 또 약간 일방적으로 또 막 하기, 그것만 안 하면 영식님은 훤칠한 외모에 걸맞게 또 좋게 연애도 하고 여성들과 좀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영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대편 머리 쓰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허리춤에 손에 힘이 꽉 들어가고 있는 영자의 모습. 네, 호감 반응이죠. 몸이 자기가 모르게 긴장하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영철을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철과 영자의 자기소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영자가 영철에 대해서 이쁘다고 얘기할 때, 웃는 게 예쁘다라고 할 때 표정이 굳어지고 있는 순자즈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영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 첫인상을 선택했던 순자도 그렇고요. 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숙님의 자기소개인데, 현숙님이 또 과자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좋아하고 있잖아요. 어우, 센스 있네 하면서 여성들 포함해서 다 좋아하고 있는데, 혼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는 24기를 안 봤는데, 왜 그렇게 채식 순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넓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의 굉장히 마음이 좁죠. 네, 굳이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나? 굳이 그렇게 남 잘 되는 거를 저런 식으로 다 옆에서 웃고 있는데, 예, 재밌어 하는데, 혼자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야 되나?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영식은 이제 폭탄 발언을 하죠. 나는 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대화를 해보겠다. 다른 사람과 대화해보고 싶다. 이거 자체가 이미 끝난 거죠. 순자랑은 전 달리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중간에 드리프트해서 다시 유턴해서 온다 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네, 여기서 나왔던 한 케이스들, 이제 30개를 제외하고 한 6개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해보고 싶다.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실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현숙의 이제 간식을 기반으로 해요. 그때 순간적으로 영철이 17순자를 조금 유심히 보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 영자가 잘 안 되게 된다면 드리프트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17순자 옆에 있을 때 목 뒤에 손을 대고 있는 영식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긴장 반응이에요. 목 뒤에 손. 네, 아마 제 생각, 제가 본 게 맞다면 이때는 영자가 없을 때거든요. 네, 25 영자가 말이죠. 순간적으로 내 턱에 손을 대고 있는 영식이 순자를 보면서 하는 제스처도 그렇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영식의 감정이 조금 꺾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검지로 사람 가리키는 것도 그렇고 이거 나는 솔로 30개 영자가 해가지고 욕 오지게 먹었던 바로 그 동작이죠. 30개 영자도 마찬가지로 영식을 이런 식으로 아, 쟤?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가리킨 것처럼 썩 그렇게 저는 좋은 동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오빠잖아요, 영호가. 연장자면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왜 순자가 욕을 먹는지 좀 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남들이 자기를 함부로 툭툭 말하고 손가락 가리키고 깔아뭉개고 쉬벨롱 하면서요. 그랬을 때 본인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상 순자는 영호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니까 뭐 자격지심 있어요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죠. 그것이 이제 순자가 욕을 먹는 이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들의 데이트 상대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자, 요때 재밌는 게 있다면 이미 걸어오면서 순자는 영식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뭔가 바디랭귀지나 이런 부분들 조금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순간 카메라를 보는 것도 그렇고 순간 순자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시선이 회피하는 느낌도 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영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철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건지 아니라 왜 쟤는 내 표야? 왜 나는 영표고? 여전히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짝을 이제 찾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 영철이 이 방송 중에서 계속해서 영식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보는 순자의 모습도 그렇고 약간 순자도 미세하게 뭔가 이상한데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후에 순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솔직하게 괜찮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순자는 되게 솔직해요. 외모 본다 나는.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대비를 할 수가 있죠. 겉으로는 나는 이제 성격 본다, 외모 안 본다 이래놓고 뒤에 가지고 딴짓하면은 굉장히 그 상대방도 시간을 낭비하고 데이트권은 데이트권대로 다 써먹고 밤을만 이제 쪽쪽 빨아먹히다가 나중에 이제 부들부들해서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이유로 이제 부들부들하고 분노했던 사람이 7기 영철 아닙니까? 그래서 정수한테 열받아서 앞담화, 옆담화, 뒷담화, 대각담화 막 시전을 했었죠. 근데 순자는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지금도 그냥 외모만 딱 보고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영식 골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상을 뭐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자가 25기 순자가 영식을 고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영식의 표정도 그렇고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트워크를 안 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순자가 영식을 고른 후에 17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데이트 선택 공유 안 했다. 자, 어차피 이제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지켜본 바로는 끝까지 공유 안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데이트하고 나서 이런 예 저런 예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영자의 선택 장면인데 영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선이 돌아가고 있죠. 영식에게 누가 있나 하면서 말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영자는 이미 만약에 이제 선택을 바꿨으면 또 남PD가 한마디 하잖아요. 배신자다. A라고 얘해놓고는 B 선택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영자는 인터뷰 때도 그렇고 나는 이제 영어를 고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영어를 고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도 영식은 인터뷰 장면에서 나는 이제 고민 끝에 여러 명이랑 얘기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 자, 순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순간적으로 이제 영자가 걸어오는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영철의 모습과 비슷한 건데요.
처음에 저는 본방 때 영철의 정수기계에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특히 사계 때 모습 보면서 더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무슨 장면이냐면 영자가 걸어올 때 다들 영자가 누구 선택하나라고 솔직하게 영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영철은 혼자서 영식을 의식해요. 이게 뭐죠? 경쟁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영식보다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내가 여자들이 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거야 라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정말로 영자를 좋아하면 영자가 날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영식이 3명을 고르든 4명을 고르든 이렇게까지 의식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영자가 재밌는 게 영호를 고르고 나서도요. 슬쩍 뒤를 영식을 봐요. 아니면 영철을 볼 수도 있겠죠. 좀 미안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순자는 영자를 보면서 머리를 빠르게 쓸어내리고 있네요. 네, 호감반이거든요. 야, 떨어져 나갔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머리를 빠르게 넘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자는 영철을 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뒤로 슬쩍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다들 뭐예요? 라고 말이죠. 뒤에 이제 그 셀로판지가 있거든요. 창문이. 그래서 지금 영자는 잘 보면요. 정말 영호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영자는 사랑은 계속된다. 민박 13기 국화가 시전했던 것처럼 22기 경수를 골라놓고는 영수 계속 쳐다봤던 그 느낌처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국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영자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영식을 봅니다. 영호는 냅두고요. 지금 구도 완전히 같죠? 그러면 뭡니까? 둘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누나랑. 네, 상당히 많이 인간의 패턴은 반복된다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딴 남자 보기를 시전하고 있는 영자. 계속해서 영식에 대해서 눈을 뗄 수 없어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화처럼 핵장구 굴릴 것 같은데요. 우리 영자 본방 때처럼. 자, 그렇게 해서 현숙님이 또 영식님을 고르는 장면으로 데이트 상대 선택 장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여자들이 인터뷰했을 때 내용이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자가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그냥 외모 봤다. 훈남이다. 훈훈하다. 잘생겼다. 뭐 자기소개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정말 그런 이유로 영식을 골랐을까? 라고 좀 생각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데이트 상대 선택 후에 남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영식은 밝히죠. 나는 25기 영자를 골랐었다. 내부는 다 좋은 분이지만 이후에 표 안 받으면은 자 뭡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25 영자에게 집중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영철이 계속해서 영식을 의식하는 게 조금 어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투심, 특히 영철은 질투심이라든가 그런 감정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철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비주얼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크고 왜 본인도 그리고 내가 질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영철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제가 여자라고 한다면 내가 27 영철과 연애를 했을 때 영철이 그 비틀린 질투하는 그 모습을 나한테 안 보여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후에는 여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영재가 굉장히 치명적인 말 하죠. 나도 영식님이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뭡니까? 처음부터 선택할 생각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아예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와 같이 뒤에다 대고 선택할 걸 혹은 선택할 뻔했다. 라는 애매한 말을 최근에 나는 솔로 30기 순자가 3화 때 그 남자들 고함 지르는 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우, 나 영수 선택할 걸. 고독정식인데. 자, 이와 같이 은근히 다른 선택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면 저는 실제 그 마음에 그 눈독을 들였던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자는 또 얘기를 하죠. 부산 남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27 영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투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영자나 아니면 순자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르는 분들이랑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끝났죠? 다른 분이랑 얘기하고 싶다. 네, 이 말 나오면 이제 거의 끝입니다.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6개의 케이스 전부 다 잘 안 됐다는 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자가 순자한테 17 순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7 영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뭡니까? 네 가져라라는 거겠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지려고 하겠지. 뭐하러 남을 줍니까? 물론 사람이 물건이 아니긴 한데 이미 이렇게 영자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도 정치력이 만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 말을 듣고도 순자의 표정이 썩 밝진 않습니다. 벌써 보이지 않게 치열한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일단 영식님은 왜 안 골라냐는 말에 대해서 다들 선택을 너무 많이 하길래 나는 가드를 올렸다. 가드 뭡니까? 방어선을 올렸다는 거고 얼마든지 이 방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이후에 우리 영식님이 또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저는 동시에 순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뭘 느꼈냐? 미묘하게 영식이 꼭 내가 1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다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 17 순자 혼자 손끝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매 특허 그런 영식을 보면서 25 순자의 전매 특허 나왔죠. 나름대로 본인이 2화 내내 양머리 앞설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당시 25 상철에 대 보여주었던 양머리 앞슬기, 전매 특허 호감 반응 원조죠. 원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순자님이 거의 원조예요. 저도 이 순자님을 보면서 여자들이 호감 반응이 양머리 앞슬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영식과 이제 같이 사진을 찍자 반대편 머리 쓸기와 양머리 따기를 하고 있는 순자의 모습, 그리고 전매 특허 또 나왔습니다. 양머리 앞슬기를 하고 있는 25 순자의 반응을 통해서 호감 반응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신도 모르게 배를 꾹 누르면서 일반적으로 좀 긴장했을 때 여성들이 좋은 의미에서 긴장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배를 꾹 누르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좀 현숙은 조금 담담하죠, 느낌이. 자, 그리고 순자가 묻죠. 여기에 호감 있는 사람 있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순자는 여기 대각선으로 앉아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는 영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글쎄요, 영자님과 영식님이 잘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이 어느 순간 이제 선을 끌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거실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영식이 부르죠. 영자를 불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영자가 묻죠. 영자가 먼저 영식의 호감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묻더라고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영자 또한 영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먼저 묻지 않았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2화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시선을 주는지, 손의 움직임이 어떤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위험한지 아닌지를 무의식적으로 벌써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는지가 흥미로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은 결국 연애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은 실험실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2화를 함께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인사드립니다. 다른 탐정님들이 불쾌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